가자지구의 휴전 체계를 지속적인 합의로 전환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24뉴스는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 지도부 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장 해제와 실제로 무기를 넘기는 문제에 있어 이 테러 조직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를 나중에 악용해 추가 공격을 감행하거나 하마스 지도자들을 암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팔레스타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특히 서한 지구에서 급격히 감소했으며 전쟁에서 하마스가 승리했다고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는 앞으로의 핵심 장애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여전히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마스르 알 자디드 팔레스타인당의 대표인 사미르 사메르 시니스라위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메르 씨,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마스 내부 소식통이 i24 뉴스의 알카삼 여단 내에서 무기 제한을 두고 큰 이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마스는 10월 6일이나 7일의 하마스와는 정확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휘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혼란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군사 조직에 관해서는 조직이 조직답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있었고 현재 기능하고 있는 정치국이 있습니다. 칼릴 하이에가 수장입니다. 그는 심지어 미국 고위 외교관들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군사 조직이 점점 완전히 사라지고 있고 중앙지휘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아있는 개인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무장 해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가자지구에서 칼라시니코프 같은 무기 한 자루는 약 10만 셰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하마스 대원이든 이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이죠. 더 이상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중앙지휘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 총이 그에게 화가 난 군중이나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장 해제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마스의 무장 해제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팔레스타인 지도부, 팔레스타인 새로운 정권, 그리고 기술관료 정부에 의해 감독되고 실행되고 집행돼야 합니다. 평화위원회가 감독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관료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시다시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계기는 권력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마스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력을 사용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무장 해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지금 가자지구에는 혼란이 많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갱단들 사이에도 무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정말 큰 혼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인하고 단호하며 정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요구해서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 발전,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단체의 무장 해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현재 하마스에 대한 대중인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라말라에 기반을 둔 팔레스타인 정책 및 여론조사 센터의 새로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한 지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그들은 이 테러 단체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45%입니다. 하지만 10개월 전 하마스에 만족했던 66%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현재 하마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38%입니다. 그 감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팔레스타인 대중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 줄 유일한 진짜 여론조사는 11월 28일에 있을 선거뿐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것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성들은 우선 이것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현재의 지도자들, 즉 하마스든 라말라의 현 지도부든 모두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감이 분명한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주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자 지구의 파괴와 서한 지구의 부패를 대체할 새로운 길이나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감은 있지만 희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번 여론조사가 그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마루안 바르구티를 다른 후보들과 함께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벤구리온이나 이츠하크 라빈 또는 라피드, 베네트 아니면 네타냐후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투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팔레스타인 쪽 선거는 정당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투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투표가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한 번의 폭력의 악순환과 고통 그리고 양측 모두의 피를 흘리는 상황을 계속 겪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주적인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희망을 위해, 건설을 위해, 대화를 위해, 공존을 위해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선거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경향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타와 하마스를 합쳐도 45%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 당일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국민의 대다수, 어쩌면 60% 정도는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동안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정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보다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인 것 같네요. 3일을 시니즈 스니슬라위 씨, 오늘 i24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